안녕하세요. 현실주의자입니다. 월요일입니다, 지금. 새벽 2시를 넘었는데요. 오늘은 자료 작성하는데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이게 저는 약간 단발성 자료들인데 어찌 보면 뭐 데일리 영상, 그리고 주차 영상 이렇게 단발성 자료인데 자료 조사나 정리가 너무 많이 걸리는 것 같아요, 사실. 이거 좀 조절을 해야 되는데 그래도 조금 정보를 드릴 거면 제대로 된 정보를 잘 정리해서 드리는 게 맞다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진행하는 거니까 업로드 시간이 늦더라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운명의 한 주죠, 사실. 만약에 폭등을 안 할 거면 횡보를 해줘야 되는 한 주입니다. 아니면 좀 질질질질 흘러내리거나 그냥, 확 떨어지면 안 돼요, 여기서. 차라리 확 떨어져 주면 좋겠는데, 조금 애매하네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지금 최근에 방송에서 투매가 발생한다. 조심해라. 경거망동하지 마라. 사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 완전 나쁘게 얘기해볼까요? 완전 나쁜 남자 모드로 그냥, 나쁜 놈 모드. 고쳐 쓰지도 못할 놈 모드로 얘기하면, 투매하고 막 경거망동 했으면 좋겠어요. 예. 그래야지 제가 이득을 보거든요. 그렇잖아요. 빨리빨리 바닥이 결정 나야 돼요. 그러니까, 막, 투매를 하거나 경거망동을 해서, 막 매동이 변동해서 바닥이 빨리 잡히는 게 좋습니다. 사실 경거망동 안 하면, 변동도 없겠죠. 그런 겁니다. 제가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경거망동하지 말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이유를 물어보시는 분이 있어서 잠깐 언급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저는 개미들이 경거망동하지 않으면 저한테 좋을 게 없습니다. 경거망동하면 좋겠죠. 왜냐하면 변동성이 커지니까. 근데 꼭 그렇게 손해를 많이 보더라고요. 저도 예전에 초반에 경거망동하다가 손해를 진짜 많이 봤어요. 이게 팔고 나면 오르고 사고 나면 떨어지고, 오씨 오르네 다시 사고, 오씨 떨어지네 팔고, 왜 오르지 다시 타고, 막 경거망동에 그냥 완전 그냥 파도 타기를 했죠. 그러다 보니까 손해를 많이 보더라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하락이 어디까지 될지 모르고 상승이 어디까지 올라갈지는 아무도 모르니까 경거망동을 하지 말고 지켜보는 게 맞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닥이 어딘지 알고 꼭대기가 어딘지 알면 누가 돈을 못 법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주식이 그게 재밌기도 하고 어렵기도 한 게 바닥을 모르고 상승 꼭대기를 모른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스릴도 있고 짜릿함도 있고 그냥 뭔가 성취감도 있고 그런 거예요. 1페이지에서 너무 많이 끌었네요. 사실 주차 영상은 되게 오랜만에 찍어요. 예, 오랜만에 찍습니다, 지금. 3주 만에 찍죠. 그래서 자료가 너무 옛날 거더라고요. 그래서 좀 업데이트 한다고 늦었습니다. 자, 이번 한 주는요,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치사하고 더럽지만 외세에 휘둘릴 수밖에 없는 한 주입니다. 원래도 우리는 외세에 휘둘리지만, 이번 한 주는 더 심할 거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투매 구간이고, 약간 불확실성이 올라가고 있는 구간이고, 그렇기 때문에, 무언가 이 인디케이터가 필요한 거예요. 사람들한테 버팀목이 필요한 겁니다. 그게 결국 외세예요. 글로벌 경제 지표겠죠. 그리고 미국에서 이제 민주당 경선 선거가 있죠. 슈퍼 화요일이라고 합니다. 슈퍼 투스데이라고 하는데 그것 때문에 좀 많이 변동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월화까지 지켜보고 방향성 타진이 필요하다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슈퍼 화요일 포함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갈게요. S&P 급락 사례별 사유라는 게 컴파운드에서 정리를 했습니다. 보시면 지금은 이제 이런 이유가 있는 거죠. 글로벌 슬로우다운 피어가 모락모락 오르고 있다. 자, 8거래일간 S&P가 10.2% 이상 떨어졌습니다. 이게 20년 동안 근 20년 내에 4번 존재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하락은 그렇게 평범한 하락은 아니란 겁니다. 20년 내 중에 2번은 금융위기겠죠. 예, 금융위기겠죠. 그러니까 첫 번째는 15년에 있었던 위안화 평가절하 사건 때 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유로존 위기가 왔었어요. 부채 때문에 11년. 그다음에 글로벌 경제 위기 2008년에서 2009년 이때 리먼 브로더스죠. 그다음에 닷컴 버블 이렇게 4번이 있었어요. 한마디로 이번에 떨어진 게 굉장히 큰 사건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어찌 보면 상승 피로감도 되게 심했고요. 사실 상승 피로감도 굉장히 심한 상태였어요. 미증시가 거의
가파른 상승 추세를 타고 오르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이유가 없더라도 조정을 보이면 아, 상승폭이 커서 조정을 보이는구나 라고 얘기해도 무탈할 만한 위치라는 겁니다. 아무튼 이런 이유들이 있었으니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되게 많아요. 뭐 브렉시트 컨선, 그다음에 뭐 일렉션 피어 되게 많죠. 인플레이션 피어스 뭐 되게 많아요. 이런 걸 쭉 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한 가지 좀 비교를 해봤어요. 비교를 해봤는데 자 보세요. 지금 S&P 500이랑 S&P 500 변동성 지수, 볼라타일 변동성 지수잖아요. 자, 이게 30을 넘어가면 굉장히 변동성이 커지는 겁니다. 자, 이때는 뭐 안 봐도 뻔하죠. 예. 그 리먼 브러더스 사태 때입니다. 그 공포 지수 쭉 올라가고 그 다음에 이거 헤드앤숄더를 그리고 떨어졌죠. 그 다음에 오르더라. 바닥이 언제였느냐를 보는 겁니다. VIX를 통해서. 자, 여기도 VIX가 치솟았다가 여기도 뭐 단기적으로 바닥이죠. 이것도 별거 안 되는 것 같지만 한 3, 40% 올랐습니다. 자, 이런 좀 VIX 지수가 치솟고 나서 좀 평탄화되면서 상승을 하더라. S&P가. 이때도 똑같죠. 이때 올랐다가 단기 바닥, 쌍바닥. 약간 쌍바닥을 잡고 올라가는 경우가 많았어요. 이거는 영머리 역경이죠. 약간 여기도 단기 영머리 역경 그리고 올라갔죠. VIX 지수 이렇게 올라갔고 이때도 약간 이때도 VIX 지수가 올랐을 때 바닥 느낌이었죠. 좀 더 떨어지긴 했지만. 그러니까 여기 떨어졌는데 VIX 지수가 올랐어요. 올랐기 때문에 40을 찍었습니다. 40을 찍었고 보통 30 이상을 찍으면 바닥이 왔더라. 약간 이런 느낌은 있습니다. VIX 지수로 본 거예요. 이만큼 올랐고 그러면 쭉 떨어졌다 다시 한번 올라가겠죠. 그러면 여기서 땅바닥을 찍거나 아니면 영머리 역경을 찍고 올라가겠죠. 아니면 뭐 이게 뭐 이렇게 뭐 떨어져서 뭐 S&P 500이 뭐 빵이 된다거나 뭐 그러길 바라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길 바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켜보시죠. 그러니까 VIX 지수는 지금 현재 굉장히 바닥 냄새를 풍기고 있다. 한국 증시의 방향성입니다. 이건 아니죠. 넘어가겠습니다. 자, 현 사태가 슬슬 진정될 시기. 현 사태가 이게 아버지를 못 부르는 제 홍길동입니다. 지금 현 사태가 슬슬 진정될 시기가 됐어요. 그러니까 종식된다는 게 아니고 진정될 시기가 됐습니다. 미증시는 강보합 마감을 했어요. 한국 증시가 반등할까? 저는 반등 또는 점진적 하락이라고 봅니다. 폭락하면 진짜 금방 메워줄 거예요. 이게 미국 내 한국 ETF가 있습니다. iShare MSCI 코리아 지수가 있어요. 보시면 지금 제가 완전 매핑을 시켰습니다. 이게 한국 코스피 지수예요. 이거는 미국 내에 있는 펀드입니다. 매핑을 똑같이 시켜봤어요. 어떻게 움직일지. 보시면 지금 현재 2020선에 있습니다. 이 지수가. 근데 약간 다르긴 해요. 지금 많이 폭락했다가 쭉 복구해주고 양봉으로 끝났습니다. 양봉에다가 상승으로 끝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수가 지금 이게 후행하고 있다가 선행하고 있다가 약간 후행하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떨어졌다가 복구를 해줬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 ETF대로 움직인다면 수심이 이렇게 비슷하게 움직인다면 거래량도 터졌어요. 여기서 갭상승해서 2020까지 올 확률이 있다. 2000선에서 분명히 공방이 있을 겁니다. 2000선이 공방이 있을 거고 2000을 맞고 떨어지고 그때부터 저점을 높이면서 올라가면 2000을 뚫고 나면 2000을 지지하고 올라갈 거예요. 약간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단기적인 흐름을 보면 거래량이 터지면서 양봉으로 끝났다. 미국 내 ETF는. 자, 그러면 이제 ETF 매매가 들어가겠죠. 이런 구간이 되면. 이런 구간에서는 ETF가 가장 확률이 높습니다. 레버리지나 아니면 코스닥 150 레버리지를 들어가야겠죠. 자, 전저점을 붕괴하면 안 돼요. 이거 좀 폭이 큰데 만약에 여기서 갭상승했는데 전저점을 깨고 내려간다. 그럼 손절해야겠죠. 네, 손절. 근데 깨자마자 손절하는 게 아니에요. 깨고 나서 이 전저점을 복구 못 해주고 저항이 되고 떨어지면 손절. 근데 전저점을 지지 후에 이 지지 라인이 유지되면 ETF 홀딩하는 전략입니다. 원달러 지수를 보면 폭락했어요. 폭락을 했는데 그러면 당연히 코스피 지수도 상승 압력이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월요일은 나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지표상 그래요. 미국도 그렇게 움직였고 원달러도 그렇게 움직였어요. 이거는 제가 억측하는 게 아닙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그럼 코스피가 언제 바닥인가? 이건 제가 금요일 날 붙여놓은 자료인데요. 지금 현재 RSI 지수가 약간 바닥권으로 오고 있다.
여기서 떨어지면 더 떨어져 봐야 이 정도다. 예. 그러면 RSI 지수가 약간 과매도권으로 들어오니까 이러면 프로그램 매매가 들어올 수 있다. 예, 프로그램 매매가 들어올 수 있다. 라는 생각입니다. 신용융자는 월요일 날 나오는 수치를 봐야 될 것 같아요. 월요일 날 금요일 수치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신용융자가 좀 줄어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더 많이 늘 수도 있어요. 지금 하락을 이용해서 신용 쓰고 들어오는 사람들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투자자 예탁금이 줄었는지가 또 궁금하고요. 대차거래 잔고는 계속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매도 상환하고 있어요. 지금 뭐 공매도 수치가 막 올라가고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상환을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설명드릴 게 예전에 사스 사태 때 중국에서 경제가 폭망한 게 아닙니다. 경제는 약간 주춤했지만 새로운 산업이 등장했어요. 알리바바입니다. 알리바바. 그리고 우리나라는 메르스 사태 때 쿠팡이 떴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커머스가 뜨고 있습니다. 그 증거가 제가 오늘 아파트에 분리수거를 하러 갔어요. 분리수거 하러 갔는데 분리수거는 제가 웬만하면 하려고 하거든요, 집에서. 그래서 제가 맨날 버리러 가는데 저 깜짝 놀랐습니다. 원래 이 정도까지가 아니에요. 이 정도까지가 아니거든요. 이 정도까지가 아닌데 진짜 이거 뭐 들어갈 틈도 없이, 이게 제 바구니인데 들어갈 틈도 없이 이렇게 쌓여있는 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지금 온라인 택배가 폭증했구나를 느꼈습니다. 이게 피부로 느끼는 거죠. 여기 이 정도까지 아니었어요. 여기 사람 발 디딜 틈은 많았는데 뭐 이 이 담는 봉투도 뭐라고 해야 되지 이걸? 보따리? 포대도 한 개 정도면 충분했는데 지금 2개 넘쳐가지고 땅바닥에 다 버리고 있죠, 사람들. 종이도 넘쳐가지고 그냥 완전 좀 있으면 길 다 막을 것 같더라고. 이걸 보면 이게 제로섬이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어디가 좀 침체되면 어딘가는 올라요. 그러니까 지금 온라인 이커머스 쪽이 확실히 수혜가 클 것 같습니다, 이번 분기는. 그리고 이제 한 가지 고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이게 혼자 투자할 때와 유튜브 방송을 할 때 제가 지금 2개로 나뉘는 거죠. 제가 지금 유튜브 방송을 1년 정도 넘게 했습니다. 그전엔 제가 혼자 투자했겠죠. 근데 블로그를 쓰면서 했으니까 혼자 투자하는 건 2년 전부터입니다. 2년 전까지입니다. 자, 혼자 투자할 때는요, 제가 이런 폭락이 오면 이 정도는 바닥이겠네. 아니라면 어차피 나중에 오를 거니까 뭐 좀 기다려야겠네. 좀 돌아가지 뭐. 몰라, 뭐 단타 하락하는 동안 단타를 치자. 약간 이렇게 투자를 했었어요. 좀 느긋했습니다. 사실 맨날 막 MTS 보고 이런 스타일 아니에요, 저는. 근데 유튜브 방송을 하고 나니까 바닥 수금이긴 한데 좀 더 제가 자세해졌어요. 예전에는 그냥 스크롤 내리면서 다 봤거든요. 계산도 정확하게 안 하고. 근데 이제 방송을 하게 되니까 정확하게 계산하고 정확한 데이터를 수집해야 되고 그냥 대충 막 남의 거 보고 막 정리하고 이럴 수가 없게 됐어요. 제 스스로의 데이터가 나와야 되고 제 스스로의 인사이트가 나와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 시간도 많이 투입되고 주식 공부할 시간이 점점 줄어들어요. 제가 지금 중고서점을 가서 주식책을 한 5권을 사왔는데 지금 펴지도 못했습니다. 그런 상황이에요. 내가 바닥이라고 말해서 투자하는 사람이 생기면 내가 책임져야 하는 거 아닌가? 댓글 보니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심각한 상황 같기도 한데, 이건 무슨 말이냐면 저는 그냥 제가 보는 대로 보고 있는데 댓글 보면 막 엄청나게 네거티브한 소식을 전해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거 보면 이게 심각한 상황인가? 저도 집단 심리가 동하겠죠. 그런 일이 발생해요. 그래서 이거는 되게 약간 공감이 갑니다. 무언가 제가 얘기하면 살까요? 몰빵할까요? 집 할까요? 약간 이런 게 보여요. 그러니까 약간 말하는 게 조금 되게 보수적으로 바뀌더라고요. 아니, 정치적으로 보수적인 게 아니고 말을 좀 보수적으로 하게 되더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약간 양비론도 펼치는 경우가 생겨요. 진짜 치사하지만. 그러니까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내일은 아마 상승하거나 하락할 것 같아요. 약간 이런 느낌. 이게 막 온갖 유튜브 방송하시는 분들의 특징인데 막 온갖 미사오를 동원해서 말을 했는데 정리를 해보면 그 얘기예요. 상승하거나 하락합니다. 약간 요런 얘기를 해요. 약간 허탈하긴 한데 그런 얘기를 들으면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입말 듣고 샀다가 개손해. 뭐 바닥이라며 공부 더 하쇼. 뭐 외국인 엑소스인데 뭘 모르네. 차트 보고 투자하다 깡통 차요. 막 이런 얘기를 막 하십니다. 재밌어요. 좀 재밌습니다. 저런 얘기를 들으면.
아무튼 예, 그냥 개인적인 푸념을 좀 해봤습니다. 예, 이런 고민들이 있다. 저도. 자, 세계 정치, 경제, 시황 지도는 변동이 없습니다. 예. 자, 외신입니다. 예, 차이나의 PMI 데이터가 안 좋게 나왔습니다. 정말 안 좋게 나왔습니다. 예, 안 좋게 나왔죠. 그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예, 시장을 강타했다. 이게 금융위기 때 이후로, 심지어는 금융위기 때보다 더 안 좋답니다. 예, 그 정도로 좀 심각한 상황이다. 근데 예, 이거에 대한 뭐 선반영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다음에 패드랑 US 데이터를 주목해야 된다. 패드 스피커들이 얘기한답니다. 이번에 그 S&P가 얘기했잖아요. 역대 20년 내에 그 4번밖에 없던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파월 의장이 출동했죠.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그러면 6월까지 0.75포인트 금리를 인하할 수 있다라는 약간 비둘기파의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슈퍼 투스데이, 예, 슈퍼 화요일이죠. 예, 그런 얘기가 나오고요. 그다음에 뱅크 오브 캐나다가 BOC, 프리엄티브는 약간 좀 먼저 앞서서 레이트 컷을 할까라는 겁니다. 오펙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오펙 플러스. 지금 유가가 굉장히 많이 떨어졌어요. 지금 거의 뭐 이게 그 하락 직사각형을 유지한 상황입니다. 지금 선물은 어차피 추세고 기술적 분석이 통하니까 그렇게 볼 수 있어요. Z자로 그리는 건데 피보나치 되돌림도 볼 수 있거든요. 그런 걸 보면 40 정도까지 떨어질 수 있습니다. 룸은 그래요. 근데 오펙 플러스에서 이제 어떤 얘기를 할지 궁금하네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이 시국 때문에 그 에너지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자, 내신입니다. 2월 하루 평균 수출액이 11.7% 줄었답니다. 대중국 수출은 21% 줄었다. 예, 현재 시국 때문이죠. 원래 1분기 정도는 턴어라운드 할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락했다 턴어라운드. 개소세 인하로 차값 최대 143만원 내린다. 이게 약간 좀 수요를 부추길 수 있겠죠. 자동차 관련주 지금 조정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자동차가 망하지 않을 겁니다. 공정위 여행 취소 위약금 면제를 여행업계에 어렵다. 예, 이거 당연한 말이죠. 예, 여행업계가 이거 어렵다고 하겠죠, 당연히. 안 그러면 진짜 얘도 휘청입니다. 여행업계도 지금 조정을 많이 보이고 있어요. 하지만 근데 여행업계는 제가 약간 좀 아리까리해요. 왜냐하면 사양산업이거든요. 지금 현재 여행을 그 자기가 다 계획해서 가는 경우가 많이 늘고 있습니다. 저도 제가 계획해서 많이 가고 있는데 사실 이제 나이가 드니까 그 가이드를 끼고 가고 싶더라고요. 이거 약간 취향 차이인 것 같습니다. 한 달 새 7천조 원 증발한 세계 증시 퍼펙트 스톰 가능성. 예, 그냥 현황 전달이고요. 뭐 인사이트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기사였습니다. DLF 사태, 우리 하나은행 운명의 수요일, 우리 금융지주랑 하나 금융지주에 대한 주가 변동이 있겠죠. 코스피 공포지수 8년 3개월 내 최고다. 예, 공포지수가 최고치가 되면 결국에는 그게 바닥이었다는 겁니다. 예, 이거를 좀 발상의 전환으로 보시는 것도 좋아요. 월세 낮춰 고통 분담, 착한 임대료 운동, 예, 이렇게 서로 상부상조 해야겠죠. 이러면 이제 내수가 좀 좋아질 수 있다. 제조업 연쇄 셧다운 현실화, 자동차 전자업계 공장 폐쇄 사례 연이어, 예,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면 이제 바닥이었다는 겁니다. 지금이 바닥이라는 게 아니에요. 이런 기사들이 나올 때쯤이 바닥이었다라고 경험을 전달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충분히 아실 거예요. 몸으로 체득하셨을 겁니다. 온갖 공포가 꽃피울 때가 바닥이었어요. 그리고 온갖 환희가 피어오를 때가 무조건 고점입니다. 예. 미 다우 연일 1000포인트 빠지자, 예, 파월 등장 얘기였고요. 예, 한국 일본 경제 전쟁은 이제 이슈가 없습니다. 이 장편을 뺄까 고민 중이에요. 미중 무역 분쟁도 지금 뭐 이슈가 있을 만한 게 없습니다. 예. 자, 글로벌 경제 캘린더입니다. 이 지표들이 굉장히 중요할 거예요. 놓칠 지표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일희일비할 거예요. 근데 대부분이 좀 좋게 나오는 추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지켜볼 만 하겠죠. 자, 국내외 주요 이벤트도 별로 없습니다. 제가 진짜 겨우 찾아냈어요. OECD 중간 경제 전망, 이게 굉장히 또 투심에 영향을 주겠죠. 그 다음에 뭐 서비스 분야 기업 부설 연구소 설립 가능 업종 확대 등 규제 개선 법령 시행한답니다. 이렇게 되면 이 관련주가 뭐가 있을까? 예. 이런 걸 좀 공부해야 되는데 이런 공부할 시간이 없어요. 예전에는 이런 걸 막 찾아봤거든요. 어떤 게 반등을 줄까?
어떤 게 이 뉴스를 타고 날아오를까? 약간 이런 걸 했는데 지금은 정리해서 넣기 급급해졌어요. 자료를 만들어서 방송하다 보니까. ICT 규제 샌드박스 심의회. 규제 샌드박스에 대한 또 관련주가 항상 반등을 줬죠. 뭐 마크로젠 이런 게 있죠. 지금 마크로젠은 다른 테마 타고 날아가고 있죠. 미국 안가학회. 잠깐만 정정할게요. 마크로젠 아직 날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냥 날아갈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미국 안가학회 애틀란타. 이거가 연기된지 안 되는지 찾아볼 수가 없어요. 원래 이때 하는 거였는데. 지능형 CCTV 시범사업 참여기업 공모한다. CCTV 하면 몇 개 생각나는 거 있죠. 예. 중국 양회가 원래 3월 5일이었는데 연기됐는데 일정이 미정이에요. 아직. 3월 6일은 공간정보 사업 추진 4천억 원 규모랍니다. 공간정보 사업이라고 하면 리모델링 관련주가 연관이 있을 것 같은데 이것도 정확한 커플링이 뭔지 모르겠어요. 자, 슈퍼 화요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민주당 경선 주자 선거 총 16개 주에서 해요. 샌더스 당선 시 변동성 확대 가능입니다. 왜냐하면 샌더스는 민주당이잖아요. 민주당은 좌파입니다. 좌파라서 샌더스 후보의 공약을 보면 약간 그 메디컬 케어 그리고 무상 교육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대통령이랑은 정반대죠. 그래서 이 미국 지수가 더욱더 VIX 변동성 지수가 올라가는 거일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3월 27일이 총선 후보자 등록 마감일이에요. 막바지 등록에 좀 변동성이 확대되겠죠. 자, 글로벌 주식시장은 이렇게 움직였어요. 보시면 다우존스, 나스닥이 롱바디 운봉을 그렸습니다. 이 정도면 20년 내 굉장히 큰 움직임이에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바빠지고 있겠죠. 미국 내 그 펀드들의 프로그램 매매가 굉장히 바빠질 겁니다. 이 정도 떨어졌으면 사고 싶어 안 달랐던 사람들이 사고 싶어 하는 순간이 왔겠죠. 그래서 밑꼬리가 달린 거예요. 밑꼬리가 달리고 끝났습니다. 밑꼬리만큼 아니면 이 밑꼬리를 다시 저점 확인하러 내려갈 것이냐, 이 밑꼬리를 기반으로 큰 반등을 하고 그 다음에 역머리 역경을 그릴 거냐가 정해지는 요 한 2, 3주가 될 겁니다. 주차 영상이니까 주 단위로 말씀드릴게요. 코스피는 무슨 롱바디 운봉을 2번이나 그랬어요. 이 정도 하락도 코스피는 굉장히 큰 하락입니다. 코스닥은 좀 덜 떨어진 것 같지만 원래 덜 떨어진 놈이라서 그렇지 지금 비슷한 수준으로 떨어졌어요. 전저점 코스피랑 코스닥 전저점을 놓고 보면 비슷하죠. 두 개를 수평해서 놓고 보면 비슷합니다. 코스피 코스닥도 지금 2000선을 깼기 때문에 하진 코스닥은 600을 안 깼죠. 예. 코스피는 2000선을 깼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매수세와 매도세가 싸울 겁니다. 매수세는 온갖 안 좋은 뉴스를 퍼뜨릴 거고요. 매도세는 희망 회로를 태우고 있을 거예요. 자, 코스피 숏 포지션을 보시면 지금 코스피가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이 이틀치 지수가 안 보입니다. 공매도 잔고는 이틀 늦게 공개해요. 이 나쁜 놈들이. 나쁜지 좋은지 모르겠지만 좀 잠정치라도 알려주면 좋겠는데 이틀이나 늦게 보니까 이거 대응이 이틀 늦어요. 아무튼 공매도 잔고는 줄어들었을 거라 예상합니다. 이렇게 확 줄어들었을 거라 예상합니다. 대차장고도 줄고 있죠. 하락하면서 줍니다. 하락하면서 준다. 공매도가 줄고 있다. 공매도 양은 늘어날지 몰라도 공매도 상한이 더 지배적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락을 이용해서 쇼커버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세력들이. 쇼커버링이 끝나면 상승하겠죠. 자, 코스피 매매 동향입니다. 볼 게 있을까요? 자, 외국인이 산 걸 보시면 한진칼, 삼성전기. 아무튼 이 종목들 저는 넣으면서 다 봤거든요. 여러분들도 한 번씩 보세요. 이 세력들이 한 주 동안 샀는 게 왜 샀을까? 대체? 왜 움직였을까? 이 산 게 공매도 상환인가? 뭐 이런 것들 따져보는 것도 흐름에 도움이 되더라고요. 네, 코스닥입니다. 외국인 NHN 한국사이버결제 여기 있는데요. 발목할 만한 게 있나? 없죠. 예. 외국인이 매수하는 거는 굉장히 그래도 흐름이 괜찮았던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아난티 같은 거 빼고. 예. 시스템, 서울반도체, HL사이언스. HL사이언스가 외국인이 팔았네.
MC넥스나 이런 것들은 이번 테마를 다시 탈 수 있습니다. 얘들도 탈만한 모멘텀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켜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MC넥스는 상승을 되게 많이 했죠. 제가 제일 아까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MC넥스 파트론, 그리고 DB하이텍, 그 다음에 그 휠라코리아입니다. 그래요. 자, 이걸 보시죠. 자, 한 주 동안 상승폭이 가장 컸던 종목 5개입니다. 홈미팜, 여러분 아시죠? 예, 긴급 임상 신청을 했습니다. NS에는 이제 뉴로소나가 신경부양증 임상을 시작했다는 소식에 상승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NSN이라길래 뭔지 몰랐어요. 저 NS인 줄 알았습니다. 서울식품우는 뭐 사재기 우려가 아니죠. 예, 사재기를 빙자한 투기죠, 이거. 예,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있어요. SV 인베스트먼트는 이뮨메드가 임상시험을 승인했답니다. 이게 투자한 피투자 회사죠. 한진칼은 이제 난매의 난으로 상승했고요. 굉장히 많이 상승한 거예요. 한진칼이 조그마한 종목이 아닙니다. 하락률을 보시면 유양 DNU가 대주주 반대 매매로 추천하고 있어요. 그 외엔 이유가 없습니다. 거의 뭐 반토막 났고 지속 하락하고 있죠. 한 주 만에 반토막이 났어요. 이거는 예산 일이 아닙니다. 50 같은 경우에는 마스크 생산한 적 없답니다. 예. 이거 그때 실시간 방송하면서 이거를 매수하는 사람이 있네라고 했는데 진짜 예. 이거 매수하셔서 물렸으면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예. 이런 손해는 진짜 아닙니다. 이런 거는 손해 보시면 안 돼요. 진짜 만약에 유양 DNU를 가지고 있다가 막 손해를 봤다. 이거는 본인의 실책이 아닙니다. 대주주 반대매매 나가면 뭐 어떡하겠어요. 예. 어떡하겠어요, 진짜. 근데 이거는 본인의 실책이에요. 예. 왜냐면 마스크 생산한 적 없다고 한 뒤에 떨어진 겁니다. 예. 갑자기 뭐 마스크 생산한 적이 없다라고 했으면 좀 그렇지만 마스크 생산한 적 없다라고 뉴스가 뜨고 이번 주 움직임이에요. 뭐 이런 얘기 계속 해봐야 뭐 미안한 얘기고, 큐브 엔터는 이제 영업이익 감소라는 뉴스가 떴는데 이게 그렇게 하락할 이유인지 모르겠어요. 코세는 이제 채무상환 시비를 발행했어요. 그리고 시비 추가 상장을 100만 주 정도 했어요. 이거에 다 오버행 이슈로 보입니다. 오버행 이슈로 빙자해서 하락시키는 걸 수도 있어요. 제가 이거 단타를 놓쳤는데 좀 아쉽네요. 실시간 때 말씀드렸는데 아쉽네요, 이거. 예. 코세는 정확히 떨어진 이유를 좀 타진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이거는 꽤 큰 이슈가 있어서 꽤 큰 상승을 했던 종목입니다. 근데 그 상승보다 더 떨어졌어요. 근데 이런 종목들이, 이런 작전 치는 종목들이 이러다가 확 올라가는 거 몇 번 보셨죠? 뭐 GV 같은 거라던가. 유테크. 관리 종목 지정 사유가 발생했대요. 이건 뭐, 예, 계속 지지지지 하락할 거예요. 그러다가 한번 상승해요. 이상해요. 예, 관리 종목이 좀 이상해요. 관리 종목이 되고 나면 질질질질 흐르다가 슈팅 한번 나오고 하방으로 그 다음에 상승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관리 종목이 갑자기 막 상패되고 그러진 않거든요. 1년 정도 유예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그냥 아주 조그마한 돈으로 도박을 하실 것 같으면 얘를 조금씩 분할 매수 해보시는 것도 재미는 있어요. 주간 공매도 비중 상위입니다. 공매도는 제가 지난주를 체크 안 해서 일단 상승 하락은 상승했을 거라고 보여서 이렇게 했고요. 보시면 뭐 하나투어, 당연히 뭐 공매도 비율이 올라갔겠죠, 얘는. 현대상선 이런 것도, HDC 현대산업개발은 얘는 진짜 완전 곤란하네요. 어디까지 하락할지 모르겠습니다. 아모레퍼시픽은 상승분을 거의 반납했을 것 같은데 제가 얘를 안 본 지 오래됐네요. CACGV 얘도 지금 안 좋죠, 현황이. 이노션은 제가 어떤 종목인지 가늠이 안 되고요. 근데 중공업 지주, 제가 지금 조선업을 계속 보고 있는데 제가 생각할 라인까지 떨어져서 보고 있습니다. 프로비스, 이거는 신기하네. 집에 처박혀 있으면 게임 많이 하지 않나. 이건 좀 약간 반대 움직임 같고요. 아니면 상승하는 공매도일 수도 있어요. 상승할 때 공매도가 많이 발생해요. 자, 삼성전자는 3천억치의 공매도가 발생. 야, 이거 진짜. 근데 코스피 비중에 비하면 큰 공매도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아직 강하다. 소집하는 사람들이 많다.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모레퍼시픽 공매도가 장난 아니었네. 1천억 7천네 여기다가. 이 종목에다가. 삼성전자가 3천억인데 얘가 뭐 3분의 1 정도 되나봐요. 그럼 아니죠. 아모레퍼시픽 공매도가 굉장히 많이 발생했다. 그러니까 수급이 좀 몰렸나봐요. 하락 공매도는 아닐 겁니다. 삼성전기에도 공매도가 많이 발생했네요. SK하이닉스는 뭐 그저 그렇고, 셀트리온의 공매도가 좀 많았네요. 한진칼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한진칼 들어가신 분. 수익 중인 상태면, 대수익 중인 상태면 관계없는데요. 이 공매도가 올라가는 거 보이시죠?
이거는 상한을 위해서는 결국 떨어뜨립니다. 예. 그러니까 쭉 올랐다가 이게 자, 쭉 올랐다가 떨어져요. 그러면 여기서 그 외국인 기관 매도가 계속 떠요. 외국인 기관 매도가 계속 뜨는데 떨어지면서부터 외국인 기관이 매수해요. 그때 게시판 가보시면 외국인 매수 시작했다 이 아무것도 모르는 놈들아 막 이러고 있어요. 여기서 지금 공매도 상환하는 거예요. 떨어지면서. 자, 야간 선물 동향은 약간 약보합으로 끝났는데요. 그러면 약간 시작가는 별로 안 좋을 수 있겠죠. 근데 미증시가 강보합으로 끝났기 때문에 투심은 죽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희망 에러를 태우고 있을 거예요, 사람들이. 강세 예상 테마는 정치 테마 주고 움직일 때가 됐습니다. 계속 움직이고 있죠. 예, 움직일 때가 된 게 아니고. 온라인 쇼핑 관련주가 예, 약간 이슈를 받을 것 같습니다. 지금. 왜냐하면 많이 안 올랐어요. 예, 많이 안 올랐습니다. 쿠팡이 만약에 상장돼 있었으면 지금 계속 상한가 하고 있었을 거예요. 작전치기 딱 좋죠. 위험 예상 테마는 이제 현재 테마 관련주는 좀 위험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더 나올 뉴스가 없어요. 더 나올 뉴스가 없습니다. 이제 어떤 뉴스가 있을까요? 제가 처음에 세웠던 시나리오는 예전으로 돌려보시면 나올 겁니다. 더 이상 못 붙여넣겠어요. 맨날 경고를 해제끼니까. 근데 그 시나리오에 나올 게 다 나왔어요. 대형주. 예, 대형주가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예, 만약에 상승하더라도 다시 하락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변동성이 좀 커질 거기 때문에 대형주가 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소비재, 여행, 화장품 같은 건 하방 슈팅이 한 번 더 나올 수 있어요. 실질적으로 타격을 받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외환시장은 지금 달러 인덱스가 떨어지고 있어요. 근데 US 원달러도 떨어지고 있어요. 일단 원달러가 떨어지고 있다는 거는 증시에는 단기적으로 좋은 영향을 줄 겁니다. 근데 예, 신기하네. 근데 원달러 인덱스가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신흥국으로 돈이 몰려요. 위험자산 선호도가 높아질 때 달러 인덱스가 떨어집니다. 그리고 달러 인덱스가 원달러 인덱스를 선행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달러 인덱스가 떨어지고 있다는 건 이제 원달러도 떨어진다는 겁니다. 한국 시장과 역관계예요, 이건. 그 다음에 US 달러 위안은 다행히 포치를 다시 회복했습니다. 6.99예요. 근데 또 내일 만약에 중국이 하락하기 시작하면 10시 반이 중요할 거예요. 10시 반에 중국 PMI 데이터가 안 좋게 나온 게 과연 선반영일지 아니면 지금부터 반영을 시작할지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원자재입니다. 원자재는 이제 지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지속 하락하고 있는데 이게 다 유가 때문이죠. 예, 얘는 어차피 인덱스고 얘는 유가니까요. 지금 유가가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40까지는 좀 열어봐야 될 것 같아요. 40까지는 약간 이런 식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다시 역머리 어깨 이렇게 올라가겠죠. 그렇습니다. 이게 이렇게 올랐다가 뭐 이렇게 올라요. 그래서 다시 떨어지고 이런 식으로 움직여요. 선물 ETF가. 자, 골드는 큰 폭의 하락을 보였죠. 예, 비슷합니다. 아까 달러 인덱스랑 안전자산 선호도가 떨어지고 있다. 또는 단기 수급이 많이 몰렸기 때문에 조정을 보이고 있다. BDI는 이제 슬슬 반등하고 있네요. 이제 와서 슬슬 반등하고 있네요. 제가 반등을 생각했던 게 여기인데 이렇게 떨어졌다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거 여기서 말씀드리면 좀 길어질 건데 하락을 하는데요. 이렇게 올라요. 그러니까 보통 아니면 하락을 하다가 땅바닥을 찍고 약간 이렇게 올라요. 그러면 바닥을 예측할 때 이쯤이라고 해요. 만약에 이쯤이 바닥이라고 생각해요. 그럼 여기서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몰빵을 하면 안 돼요. 1차, 2차, 3차 칼손절 약간 이런 식으로. 그러면 상승을 다 먹을 수 있죠. 이렇게 되면 평단가는 이쯤일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발바닥에서 산 게 아니고 무릎에서 산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예. 너무 기니까 이건. 디램 익스체인지는 다시 반등하고 있습니다. 디램 익스체인지가 계속 상승하고 있다는 건 나쁜 신호가 아닙니다. 나쁜 신호가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 주도주인 IT 그리고 반도체 쪽이 괜찮겠죠. 10년물이 거의 최저가입니다. 예. 거의 뭐 몇 년 내 최저가예요. 그러니까 안전자산에 돈이 극도로 들어왔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외국인이 채권을 사고 있다고 하죠. 10년물이면 안전자산의 선호가 굉장히 올라왔고 그리고 금리 인하를 강하게 예측하고 있다는 겁니다. 10년물 채권이 내려가고 있다는 건 이 수익률이 내려간다는 건
이거를 다 팔아제끼고 있는 게 아니고요. 사고 있는 겁니다. 이건 수익률이기 때문에 다른 거예요. 수익률과 2년물은 다시 뭐 안정적으로 가고 있고요. 수익률과 3개월물은 정신 못 차리고 있고요. 이건 지금 대체 몇 번 역전되는 거냐? 예. 예, 경제 위기는 꼭 와야 됩니다. 경제 위기는 꼭 와야 돼요. 헤드 스프레드는 예, 볼 것도 없습니다. 이해가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댓글로 말씀해 주세요. 여기까지고요. 한 주가 굉장히 다이나믹할 겁니다. 네, 저는 자가격리 때문에 집에 있을 건데요. 실시간 방송은 못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자가격리를 하면 어찌 보면 집에서 재택근무를 하란 건데 제가 방송을 찍고 있으면 안 되겠죠. 그거는 제가 직무유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냥 그 회사 원격 업무 시스템에 접속해서 일을 해야 되니까 딱히 뭐 주식을 계속 들여다보고 이럴 것 같지는 않고요. 변동성이 커질 거기 때문에 좀 느긋하게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와서 손절은 의미 없습니다. 예, 의미 없어요. 의미 없기 때문에 좀 반등을 기다려 보는 게 맞습니다. 하락을 해봐야 지가 어디까지 할까요? 예, 뭐 코스피 1000을 깰까요? 1000을 깨면 뭐 주식들은 다 10원, 20원 막 동전주가 될까요? 그렇지 않아요. 예, 어차피 외국인 기관은 주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보유하고 있고 자기들도 어느 정도 추가 매수를 하기 위해 하락시키는 것도 있겠지만 자기들도 수익률이나 이런 것들을 챙겨야 돼요. 그러니까 항상 보면 지구 끝까지 폭락할 것 같은 이슈였는데 언젠간 반등해요. 바로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니들 왜 팔았어? 메롱하면서 올라가 버리는 게 진짜 다반사입니다. 그런 경험을 이번에도 하지 마시고 경거망동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락하면 어떻습니까? 예, 주식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상폐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너무 막 내가 바닥에서 잡아서 최고의 수익률을 먹어야지라는 욕심을 부리시면 성공하던가요?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느긋하게 생각하는 게 제가 봤을 때 훨씬 좋더라고요. 진짜 훨씬 좋더라고요. 막 자로 재면서 막 피보나치 펜을 그리고 막 엘리엇 파동선을 그리고 막 그렇게 해서 막 칼군무처럼 막 매매해서 잘 되나요? 예. 저 같은 미륵이야. 추세 매매. 예. 농담이고요. 아무튼 예. 한 주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한 주 동안 좀 잘 대응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고요. 좋은 밤 되세요. 좋은 한 주 되시고요. 건강 잘 챙기세요.